일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주말인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게 두렵고 다음 주가 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안 쉬어지고 그냥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월요일만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기니까요. 바쁘니까요.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근데 또 일요일이 오면 똑같아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혼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일요일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당신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신호예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신호인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 왜일까? 그 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일요일 저녁 집에 혼자 계실 때인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실 때인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계실 때인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천천히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함께 가봅시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을 진 사나이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죠.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고통스러웠죠.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건 제 짐이에요. 제가 져야 해요.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 짐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 짐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남자가 짐을 내려놓고 열어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남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빈 짐을 지고 다녔구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구나. 우리도 그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걱정, 불안, 후회,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야. 내가 부모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해요.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이 이미 다 컸는데도 계속 걱정해요. 자식이 잘 먹고 있나, 잘 자고 있나, 직장은 괜찮나, 건강은 괜찮나. 이런 걱정을 멈추지 못해요. 왜? 내가 부모니까.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두 번째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이걸 내려놓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죠. 부부 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수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당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처 때문이에요. 과거에 놓아줬다가 다시 아팠던 기억, 믿었다가 배신당했던 기억, 사랑했다가 떠나보냈던 기억.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더 꽉 쥐게 되는 거죠. 돈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빚에 쫓기던 청년 시절, 사업 실패했던 중년 시절. 그런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짐이 사실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라고요. 자식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식 걱정은 생각이에요. 자식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 자식이 힘들 거라는 생각,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 이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돈도 현실이에요. 통장에 찍힌 숫자죠. 하지만 돈 걱정은 생각이에요. 돈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나중에 아플 거라는 생각,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라는 생각. 이것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상처도 그래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때 일을 계속 떠올리고, 그때 감정을 계속 느끼고, 그때 아픔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시니어 분들께 가장 흔한 5가지 짐이에요. 첫 번째 짐은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흔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그럼 걱정돼요. 무슨 일 있나? 아픈가? 힘든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식 생각이에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자식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 위에 평생을 살았는데 자식은 나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서운하고 슬프고 외로워요. 그런데 내려놓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정신없어서예요. 자식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내가 잘 키운 증거예요. 자식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웠다는 증거죠. 그러니 자식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자식은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자식은 잘 살아갈 거예요. 두 번째 짐은 돈과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흔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통장 잔고를 봐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아프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게 되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미래가 두려워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늙고 아프고 약해지는 게 무서워요.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한다는 게 싫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큰 문제 없었어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빈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돈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돼요. 세 번째 짐은 관계에서 받은 오래된 상처입니다. 흔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어요.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자식한테. 수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해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속상해요. 내가 당한 아픔을 상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화가 나요. 그런데 내려놓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 상대도 힘들었을 거예요. 상대도 최선이었을 거예요. 상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건 상대가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당신 삶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한테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잊고 사는데 당신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처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놓아줘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네 번째 짐은 건강 악화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흔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파요. 계단 오르면 숨차고 무거운 거 들면 허리 아프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나 이제 늙었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픈 게 싫어요. 남한테 의지하는 게 싫어요. 혼자 아플까봐 무서워요. 병원에서 나쁜 소식 들을까봐 검사받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내려놓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몸은 늙는 게 당연해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 나는데 사람 몸은 얼마나 오래 썼어요.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몸이 아픈 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오래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당신이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약하다고 당신 존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러니 건강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픈 몸도 당신 몸이에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준 몸에게요. 다섯 번째 짐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입니다. 흔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자식한테 화낸 것, 배우자한테 상처 준 것, 친구를 배신한 것, 부모님께 효도 못한 것. 이런 일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미안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괴로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답답해요. 그런데 내려놓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당신이 그때로 돌아가도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회가 지금 당신한테 도움이 되나요?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르게 살면 돼요. 그러니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당신을 이해해 주세요. 최선을 다했던 당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 5가지 짐 당신도 지고 계신가요? 자식 걱정, 돈 불안, 오래된 상처, 건강 두려움, 과거 후회. 하나쯤은 해당되시죠? 그럼 이제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단계 수행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게 전부예요. 자식 생각나서 전화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세요. 돈 걱정되어서 통장 보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세요. 과거 생각나서 후회스러울 때 3초만 멈추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그럼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걱정일까? 이게 정말 내가 져야 할 짐일까?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짐이 올라왔는지 보세요. 자식 걱정, 돈 불안, 상처, 건강 두려움, 후회, 뭐가 올라왔나요? 그리고 그 짐이 현실인지 생각인지 구분해 보세요. 자식이 정말 힘든가요? 아니면 내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돈이 정말 부족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부족할까봐 불안한 건가요? 대부분은 생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짐이 가벼워져요. 세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내 것이 아닌 짐은 내려놓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자식 걱정할 때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해요. 나는 그냥 응원하면 돼요. 돈 걱정할 때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미래 걱정은 미래에 해도 돼요. 상처 생각날 때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이제 자유로워도 돼요. 건강 걱정할 때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몸은 늙는 게 자연스러워요.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후회할 때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짐이 내려가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져요. 네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비운 마음은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해요. 작은 감사, 작은 행복으로요. 자식 걱정 대신 자식에 대한 감사를 채워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감사예요. 돈 불안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채워요.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이게 감사예요. 상처 대신 배움에 대한 감사를 채워요. 그 경험으로 내가 성장했다는 것, 더 깊은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감사예요. 건강 걱정 대신 몸에 대한 감사를 채워요. 70년 넘게 나를 지켜준 몸, 아파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몸, 이게 감사예요. 후회 대신 지금에 대한 감사를 채워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감사예요. 이렇게 채우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져요. 실제 이야기를 두 가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식 문제로 힘들었던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는 딸이 둘 있었어요. 큰 딸은 결혼해서 시댁에 살고 작은 딸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살았죠. 어머니는 매일 딸들 걱정을 했어요. 큰딸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대해주나, 작은 딸은 밥은 잘 챙겨 먹나, 건강은 괜찮나. 이런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딸들 생각,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딸들 생각. 하루 종일 딸들 걱정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자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친구 만나기도 싫고, 취미 생활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딸들한테 전화하면 딸들은 짜증을 냈어요.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 끊었어요. 어머니는 더 서운했어요.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딸들은 나를 귀찮아할까?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법문을 들었어요. 자식 걱정도 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왜 짐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들 걱정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딸들은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만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날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딸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딸들은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그냥 믿어주면 돼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걱정이 자꾸 올라왔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이건 내 짐이 아니야. 딸들 인생은 딸들 것이야. 그리고 비운 마음을 감사로 채웠어요. 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딸들이 혼자서도 잘 해낸다는 것, 내가 딸들을 잘 키웠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딸들 생각나도 덜 불안했어요. 걱정 대신 기도를 했어요. 딸들이 행복하길, 건강하길, 그냥 그렇게 빌어줬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렇게요.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을 놓으니까 딸들이 편해진 거구나. 딸들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나를 더 찾는구나. 짐을 내려놓으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구나. 두 번째는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75세였어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무릎도 아팠어요. 병원에 자주 갔죠. 할아버지는 늘 불안했어요.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친구들 만나자고 해도 귀찮았어요. 그냥 집에서 TV만 봤어요. TV 보면서도 건강 프로그램만 찾아봤어요. 이것 먹으면 좋다더라. 저것 하면 낫는다더라. 그런 정보만 모았어요. 약도 잔뜩 먹었어요. 병원에서 준 약, 건강식품, 한약,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그런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네 왜 이렇게 늙었나? 몇 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네. 무슨 일 있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여기저기 아프고 약도 많이 먹고 걱정도 많고.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지금 당장 아픈가?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순간은 아프지 않았어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참을만 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지금은 괜찮잖아. 나중 걱정은 나중에 해. 지금은 지금을 살아.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맞아. 지금은 괜찮아. 내가 나중 걱정만 하느라 지금을 못 살고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건강 걱정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입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을 살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공원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어요. 무리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졌어요. 아니,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좋아졌어요. 아파도 덜 불안했어요. 불편해도 덜 괴로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다 보니 미래가 덜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건강 걱정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구나.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구나.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예요. 짐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요일 저녁을 위한 짧은 명상을 함께 해볼까요? 2분 정도 걸려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쉬며 자식 걱정이 멀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돈 불안이 멀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오래된 상처가 멀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건강 두려움이 멀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과거 후회가 멀어집니다. 계속 반복해 보세요. 숨 내쉴 때마다 짐이 멀어진다고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마음에 남깁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마음에 남깁니다.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불안, 필요 없는 두려움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만 마음에 남깁니다. 작은 행복만 마음에 남깁니다. 평온만 마음에 남깁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계속 반복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마음에 남깁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잠시 쉬어도 돼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주를 가볍게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걱정, 돈 불안, 상처, 두려움, 후회.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짐들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짊어질 필요 없는 짐들이에요.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만큼은 내려놓으세요. 잠시 쉬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지금은 지금을 사세요. 내일이 두렵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짐을 내려놓은 마음이에요.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방법을 배웠잖아요. 멈추고 관찰하고 비우고 채우면 돼요. 일요일 밤 혼자 계실 때 외롭고 불안하면 오늘 배운 걸 해보세요. 3초 멈추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필요 없는 짐은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짐을 지고 있어도 괜찮고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요즘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짐은 무엇인가요? 어떤 걱정이 가장 무거우신가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